저는 좀 약을 좀 들치고 이게 장인어른이 보시면 뭐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이게 약을 좀 들치고 좀 못생겨도 약을 좀 줄이는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길게 보고 살아야 하지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쁜 사과 만드는 비법 알려줬더니 못생겨도 좋다는 사위. 이게 뭔 소린가? 넉넉한 물이 만든 비옥한 땅, 전북 정읍. 곡물부터 과채까지 다 잘 자라고 이름난 농작물도 많다. 정읍의 여름은 복숭아가 익어가는 계절. 이곳 복숭아는 달고 알도 굵다. 수확에 한창 바쁜 시기라 새벽부터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복숭아 농사를 지은 지 30년째인 박기봉 씨. 동네에서 박사로 불릴 만큼 복숭아 농사엔 자신이 있다. 그런데 수확을 하는 표정이 어둡다. 자식처럼 키운 복숭아를 연달아 따서 버리는 박기봉 씨.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얼굴이 깨끗이 하는데 이렇게 생겨서 돈 주고 쓰고 다 비품이야 비품. 천공병이라고 저 세균성 구멍병이라고 그러는데 복숭아에서는 이 병이 최고 무서워. 복숭아는 도자기처럼 매끈해야 잘 팔리기 때문에 점 하나만 찍혀도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진다. 농사가 잘 됐으면 이거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그지 엄마? 복숭아 딸만한가? 피부과 가서 다 성형해야 될란가요. 농사 다 점이 많이 배겨갖고 죽겠어요.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내년 바라보고 농사 아이 지어. 성형도 이 사람아 사람 같으면 한다고지 말이야. 복숭아 열매를 어떻게 성형하겠는가? 아이 근데 마음을 비우고 농사 지어야지. 진짜 뭐 어쩌 한번 그랬는데. 애써 위로를 하지만 아내 김순복 씨도 맥이 빠지긴 마찬가지. 복숭아 농사 30년 만에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은 건 처음이다. 바람이 심해서 생긴 병이니 하늘을 원망해야 하는데 기봉 씨의 화살이 다른 곳을 향했다. 사위 의견에 따라서 덜 치고 약을 좀 빼먹었더니 그래. 화학 농약을 줄이자는 사위 의견을 반영하다 그만 방제 시기를 놓치고 만 것이다. 박사봐, 벌레 다 먹어서 쓰겠는가요? 그러게요. 사위 박연수 씨는 요즘 복숭아 밭이 바늘방석 같다. 한자가 딸 마음이 안 생기네 복숭아. 그래도 어쩌 마음 접고. 딸 마음이 안 생겨. 다음엔 좀 어떻게 어떻게 약을 좀 한번 더 잘 해볼게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갖고. 워낙 변수가 많은 게 농사일.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받아주셔가지고 약을 덜 쳐가지고 작황이 조금 나빠요 지금. 연습도 해보고 연구도 더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올라오면 아마 장인어른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네가 그래도 농사도 한 번도 안 져봤는데 농사를 참 짓는다는 게 기특하고 또 잘해. 농사 짓는 거 어깨너머로 구경도 안 해본 사람이 와갖고. 사위 윤수 씨는 4년 전 귀농했다. 치솟는 집값도 부담스럽고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아내도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자동차 정비 일을 한 터라 농사는 처음이었지만 나름 목표를 갖고 준비해 처가의 농장에 합류했다. 장모 순복 씨는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해내는 사위를 볼 때마다 대견하다. 박수방 이거 3개씩 싣고 다니면 얼마나 힘든데. 2개씩만 싣고 다녀. 여기 길도 안 좋은데 3개씩만 싣고 다녀. 예. 많이 옮기지 말고 쉬엄쉬엄 해가. 예. 초보 농사꾼 사위 윤수 씨는 장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듣고 있던 기봉 씨는 괜히 부하가 치민다. 예, 신랑보단 사오를 더 생각을 해. 몰라. 살 사람 장모. 어이구 참말로. 장수 풍뎅이 잡으더라고 안 있어? 아내의 말에 머쓱했는지 기봉 씨가 말을 돌린다. 저 한 발 있다 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산다는 장수풍뎅이. 그런데 사실 복숭아 농가에선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장수 풍뎅이. 이게 복숭아를 좋아해갖고 복숭아 비품되는 놈 와서 다 먹어버려. 오랜 이 녀석들도 유난히 많이 보인다. 우리 병충해 방제를 조금씩 하니까 이런 게 생기잖아. 봐봐. 친환경이라. 이거 봐. 아우, 유치원 애기들 수업할 때 쓴다고 조금 몇 마리 잡아달라고 하더니 이것만 되겠구만. 갖다 주소. 응. 아이고 복숭아 딸 것도 없고
속상하네 속상이야. 작황이 좋지 않으니 숨만 쉬어도 푸념이 나온다. 오늘의 수확은 이걸로 끝. 사위 윤수 씨가 달려와 마무리를 해준다. 박수만 고마워. 복숭아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따오면 바로 포장해서 그날로 공판장에 내보낸다. 그래서 수확기엔 유난히 바쁘다. 힘쓰는 일은 사위 윤수 씨의 몫. 포장 전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복숭아만 선별기에 오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알이 굵고 무거운 것일수록 가치가 높다. 선별기를 통과한 복숭아들은 꽃받침까지 해서 고이 포장하고, 그렇지 못한 녀석들은 아무래도 거칠게 다뤄진다. 복숭아는 아무리 맛있어도 흠집이 있으면 치명적이다. 판매를 하려면 공판장에 가져가 일괄 수매를 해야 하는데 흠이 있으면 수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스 몇 장이랑 겁나게 나와. 오늘 수확한 복숭아 가운데 선별기에 올리지도 못한 것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절반이란 얘기다. 그래서 흠이 있는 복숭아는 대형 상자에 우르르 담아 아는 사람에게 헐값에 넘긴다. 엄마 그거 뭐예요? 손발이 척척 맞는 장모 순복 씨와 사위 윤수 씨. 원래 기봉 씨가 하던 일을 사위가 하고 있다. 엄마 여기다 보여? 예, 거다 부숴줘. 윤수 씨는 자연스레 장모를 엄마라고 부른다. 그런데 자기들 어저께보다 정품이 많이 안 나왔어. 기스가 많이 나와버리게 그러지. 복숭아도 복숭아지만 자신을 따박따박 장인어른이라 부르는 사위의 말이 귀에 거슬리는 기봉 씨. 장모한테는 꼭 엄마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장인이라는 그런다니까. 유난히 장모를 잘 따르는 사위가 자신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그날 오후 갖다 주고 가야지. 윤수 씨와 친엄마처럼 각별한 장모 순복 씨가 집을 나선다. 요즘은 너무 바쁜 시기라 외출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엄마들 지난번에 일하신 거 임금을 아직 안 전해드려가지고 지금 겸사겸사. 복합 영농을 하는 순복 씨네는 일이 많아 수시로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오늘 들러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순복 씨는 마음이 바쁘다. 세인 할머니. 집에 계셨어? 컴퓨터 들어왔어. 저번에 일하신 거. 여기 뒤에 정한이 할머니 것까지 소윤이 할머니가 갖고 계시다가 드리셔요. 그래요. 예. 아이고, 욕 봤어. 예. 또 며칠 있다 일하면 또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오셔요. 예, 고마워요. 예. 예, 고마워요. 계세요? 네. 네, 걱정하지 마. 네. 싹 드리려고 왔어요. 네. 빼고 줘야지. 그냥 내터 나중에 저기 하면 되지. 네. 쉬세요. 네. 집에 가세요. 네. 요즘에는 농촌들이 다 뭐 이렇게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저 정도는 할머니도 아니에요. 각시나 다름없어. 다들 자기 농사 짓고 여유되면 품앗이까지 하는 팔팔한 현역들이다. 순복 씨가 마을에 내려간 그 시각 박서봐 집에 있나? 사과밭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네. 장인 기봉 씨가 옆집 사는 사위 윤수 씨를 불렀다. 자칭 타칭 과수 전문가로서 사위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은 상품성 높은 사과를 만들기 위한 나무관리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좀 올라선 놈이 있더라고. 잡아줘야 돼. 이게 지금 안 잡으면 안 돼. 이거 어린 가지 이런 거. 유인대를 꽂아 가지가 자라는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 이것이 이대로 놔두면은 가지가 우그로 이렇게 솟아 올라갖고 안에 통풍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돼. 그래야 굉장히 이제 햇빛 일광욕을 많이 받으니까 색깔이 잘 나고 작업하기가 편하지. 평생 농사를 지어온 장인 기봉 씨의 노하우는 그야말로 무궁무진. 사위 윤수 씨는 귀농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이게 돌아버려 이렇게. 아니 돌아도 상관이 없어. 나뭇가지 너무 힘 센 거. 요만치 줘야지. 근데 이래서 경험이 소중한 거다. 사과나무는 2년생 가지에서 꽃을 맺게 돼 있거든.
물론 맛도 좋아야겠지만 색깔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색이 잘나야 돼. 이제 그래서 이런 지금 까다로운 절차를 받게 돼 있는 것이. 저는 좀 약을 좀 들치고 이게 장인어른이 보시면 뭐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이게 약을 좀 들치고 좀 못생겨도 약을 좀 줄이는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길게 보고 살아야 하지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쁜 사과 만드는 비법 알려줬더니 못생겨도 좋다는 사위. 이게 뭔 소린가? 아 이거 진드물 안 보이는가요? 야가 지금 이 나무를 못 크게 진기를 영양소를 다 빨아먹고 있는데 뭘로 잡을 것인가? 야가 놓으면은. 이게 친환경 약재가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공약 무농약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젠가 소비자들도 자연의 순리대로 키운 과일을 찾으리라는 사위 윤수 씨.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내놔야 한다는 장인 기봉 씨. 농사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사위와 입씨름으로 어색했던 사과밭 작업이 끝나고 기봉 씨가 혼자 농작물 시찰에 나섰다. 감밭에 풀 좀 봐. 사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감밭이 기봉 씨 보기엔 엉망진창이다. 우거진 잡초가 감나무가 먹을 영양분을 다 뺏어 먹을 텐데 이래서야 감이 잘 자랄 턱이 있나. 아이 귀농해가지고 와서 먹고 살 것 없어서 이런 먹고 살으라고 주었더니 이 뭐야 이거 풀만 만들어 놓고.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법인데 이렇게 게으르게 관리하니 제대로 연글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감 상태를 보니 기봉 씨 걱정이 더 커진다. 야야야야 감나무에를 깍지벌레 끼워버리면 다 공부 만들어 버린다고. 감도 예뻐야 제값을 받을 텐데 자칫하다 감 농사도 복숭아처럼 시원찮을 판이다. 큰일이다 큰일. 사위의 감밭을 보는 기봉 씨 마음이 심란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오랜만에 외출이라 만날 사람도 할 말도 많았던 장모 순복 씨가 세워뒀던 차로 돌아왔다. 어머나, 차 문이 열렸었네. 급한 마음에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나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차가 반응이 없다. 시동이 안 걸리는데. 운전한 지 20년이나 됐지만 고장엔 속수무책인 순복 씨. 남편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전화 안 받네 또. 뭐하지? 뭐하니?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참말로 이 양반은 뭐든지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신디야. 꼭 필요할 때면 곁에 없는 남편. 오늘도 뭐 하는지 불통이다. 결국 다른 곳에 지원 요청. 여보세요? 박서방 차가 안 살았나? 삐신데요? 지금 놀이터인데. 자네가 올 거야? 예. 빨리 와봐. 장모가 부르면 언제나 예인 윤수 씨. 사위 없었을 때는 어찌 살았나 싶다. 전화 끊기가 무섭게 해결사가 등장했다. 하던 일을 접고 두 말 없이 와준 사위를 보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장모 순복 씨가 사위를 믿고 부른 이유는 또 있다. 들은 거야? 왜 고장났지? 문 열어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닫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비스듬하게 열려가지고 있었어. 방전된 모양이에요. 진짜 꼬물 차. 한 번 딱 보면 원인도 해결법도 척척 나오는 사위는 자동차 전문가인 것이다. 귀농하기 전에 목포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한 사위 윤수 씨는 자그마치 10년차 베테랑. 지금도 자동차는 물론 각종 농기계의 가전제품까지 못 고치는 게 없는 기술자다. 사위 손이 닿자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우리 박성 최고. 최고. 문안 잠가놓으면 안에 불 켜져가지고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요. 이게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을 잘 닫아야 해요. 세게. 마음이 수고했어. 네. 내가 먼저 올라갈게. 네. 따라와. 네. 이거 길 막혔던데 장모 순복 씨에겐 누구보다 더 살가운 사위 윤수 씨다. 그날 오후 마을에 다녀오느라 잠시 하던 일을 멈췄던 윤수 씨가 수레를 앞세우고 복숭아 밭으로 향한다.
이번에 수확할 복숭아는 나무가 아니라 땅에 있다. 상품으로도 떨이로도 판매하지 못하는 복숭아를 모아 만들 것이 있기 때문인데 박수방! 뭐해? 요거 주워서 액비 좀 담으려고. 아, 그래? 예. 아이고, 부지런도 해라. 그럼 내가 조금 도와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장모 순복 씨는 사실 사위가 하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른다. 그렇지만 매사 열심히 사위를 볼 때마다 무조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윤수 씨에게 그런 순복 씨는 장모가 아니라 엄마다.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려는 윤수 씨는 화학비료 대신 물거름을 만들어 사용한다. 낙과에 부엽토, 설탕 등을 섞어 발효시킨 것으로 화학비료보다 효과는 적지만 더 자연에 가까운 거름이다. 그런데 그때 뭐해? 네, 액비 좀 만들려고요. 감밭은 내팽개치고 이 무슨 엄한 짓인지 답답한 장인. 교육도랑 해가지고.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나무 밑에 풀이 많아갖고 감나무 다 망치게 생겼대. 그 풀제거는 언제 할 거야? 풀이요? 풀을 좀 키워보려는데.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장인은 사위의 말이 어이가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약이나 빨리 쳐. 일단 약은 제가 알아서 이거 만들어서. 농사 대선배의 충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위. 장인은 맥이 빠진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이건 말이지.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린다. 화학농약과 비료를 최대한 안 쓰고 자연의 복원력에 맡기는 농사. 윤수 씨가 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법이다.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었다. 어디 다녀오세요? 아이고. 아이, 강만 지고 가서 보게 그냥 엉망 진짜 난리여. 왜? 몰라, 이래 앉아서 얘기하게. 아내는 이알이라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봉 씨. 왜? 아니, 감나무 밑에 들어간 게 말이야. 감나무도 좀 싱싱해 갖고 쌩쌩이야 열매도 좋고 그러지. 당신은 그냥 본체 만체 해요. 박서방이 다 알아서 할 것인께. 내 말을 안 들어. 뭘 시키면 고집이 있어갖고, 내가 그래도 몇십 년을 농사진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박서방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30년 넘게 같이 산 아내는 자신을 이해할 줄 알았건만 아내는 무조건 사위 편. 이제는 사위보다 아내에게 더 화가 난다. 굉장히 좀 내가 가서 말이라도 좀 해봐야겠다. 그래야 말이야. 맨 박서방 평만 들어 그냥. 하라고 말 아니야. 아이고 그래서 삐졌구만. 아이고. 삐지기만이야 화나지. 아내나 사위나 자기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 기봉 씨는 빈정이 확 상한다. 기봉 씨네 집 바로 옆에 사위 윤수 씨의 집이 있다. 뭐해? 공부해 공부. 귀농하기 전부터 꾸준히 농사에 대해 공부한 윤수 씨의 관심사는 친환경 농법. 풀을 키워 천연 거름으로 쓰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 성공 사례도 적지 않다. 요 봐라요. 사과밭도 요 풀 키운다는 거 봐라요. 여기도 애기 있고 뭐. 애기 있는 집은 다 이렇게 한다니까. 오빠도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혼났잖아. 그게 내가 틀린 방법이 아니라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먼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는 본이 나도 이걸 이쪽으로 가야. 나도 좋기는 한데. 이게 우리만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애기들 먹어야 되잖아. 윤수 씨는 친환경 농법이 농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처음 귀농을 결심한 건 아내의 제안 때문이었지만 윤수 씨 자신도 농업에 대한 꿈이 있었다. 첫째 때 좀 입덧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많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시골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라고 좀 말을 했더니 흔쾌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윤수 씨.
아내 수지 씨는 지금의 농법을 유지하려는 아버지와 신농법을 하려는 남편 사이를 잘 조율해주곤 한다.